바쁜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의 일부이다. 이러한 순간마다 우리는 가끔씩 삶의 회색 빛깔에 잠식되곤 한다. 어느 날 그런 일상을 살아가던 민수에게 큰 스트레스가 찾아왔다. 일과 인간관계의 압박에 지쳐버린 그는 삶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자연 속에서 심신을 치유하고자 결심했다. 첫 번째로 민수는 숲속 산책을 떠났다. 녹음이 우거진 숲길을 걸으며 그는 그동안 몰랐던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새들의 지저귐, 바람에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는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숲의 푸르름 속에서 민수는 마음의 짐을 던질 수 있었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두 번째 자연 요법은 야외 요가였다. 공원에 매트를 펴고 청명한 하늘 아래에서 호흡을 고르며 요가 자세를 취하는 동안 민수는 자연과의 연결을 느낄 수 있었다. 요가 동작 하나하나가 자연의 리듬 속에서 재조명되는 듯했고 그의 내면 역시 함께 조화롭게 흘러갔다. 세 번째로 민수는 자전거를 타고 시골길에 나섰다. 평소 차량 소음으로 가득한 도시와 달리 조용한 시골길에서 민수는 서늘한 바람을 맞으며 페달을 밟았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고 경치가 바뀔 때마다 마음도 함께 상쾌해져 갔다. 그는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자유로움을 만끽했다. 네 번째는 명상의 시간이었다. 민수는 동굴에 방문하여 그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자신의 숨소리에 집중했다. 동굴의 차가운 공기를 느끼며 그는 심연의 고요함 속에서 생각을 비우기 시작했다. 자연 속의 명상은 그에게 마음의 정화 과정을 선사했다. 다섯 번째는 정원을 가꾸는 일이었다. 자신의 집 마당 한켠에 작은 정원을 가꾸며 민수는 자연의 생명력을 느꼈다. 작은 씨앗이 흙 속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는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화와 성장을 체감할 수 있었다. 여섯 번째로 민수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러 산으로 갔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그는 맑고 투명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쏟아질 듯한 별들의 무리 속에서 그는 스스로의 존재가 한층 더 작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우주의 일부라는 경이로움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바다를 찾아갔다. 파도가 해변으로 부딪히는 소리는 단조로우면서도 균일한 리듬을 그려냈고 민수는 그 파도 소리에 맞춰 자신의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해졌다. 모래사장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그는 모든 걱정을 흘러가는 파도에 맡기기로 했다. 이렇게 민수는 7가지의 자연 요법으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하나씩 해소해 나갔다. 자연은 그에게 끊임없는 에너지를 제공했고 그의 마음은 대자연의 넓은 품 안에서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다. 일상으로 돌아온 민수는 더 이상 스트레스에 압도되지 않고 더욱 현명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된다. 온도가 내려가고 일교차가 커지며 감기와 같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과제가 된다. 먼저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는 종종 음식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말을 듣는다. 그 중에서도 마늘은 오래전부터 강력한 천연 항생제로 알려져 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감염을 예방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생마늘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오렌지, 키위, 감자, 브로콜리와 같이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과일과 채소들은 면역 세포 기능을 향상시키고 감염과 싸우는 데 도움을 준다. 한편 발효식품도 유익한 박테리아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김치, 요거트, 된장 같은 발효식품은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들 식품은 소화를 돕고 나쁜 박테리아와 싸워체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음식 외에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은 적절한 생활 습관이다. 우선 충분한 수면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건강 습관 중 하나이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7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면역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지원한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감소하고 감염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한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명상, 요가, 산책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동도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준다. 정기적인 운동은 몸의 순환 시스템을 개선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킨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는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물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운반하고 부산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한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음식 섭취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유지해야 한다. 마늘,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발효식품의 섭취와 더불어 적절한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분 섭취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면역체계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 감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유년의 셈이라 불리는 전설적인 늙지 않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피아였고 약 15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40세의 외모와 체력을 자랑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소피아를 찾아왔고 그녀의 삶과 신비에 대해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한 해 젊은 기자인 다니엘이 소피아를 인터뷰하기 위해 마을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소피아가 세상에 남긴 노화 방지 비결을 알고 싶었죠. 첫날 밤 소피아와 만나게 된 다니엘은 긴 대화 끝에 드디어 그녀에게 비밀을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웃으며 다니엘에게 5가지 특별한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이것들이 나의 비결이란다. 첫째는 블루베리였습니다. 놀랍게도 소피아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한 손 가득 먹으며 아침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블루베리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있어 몸 안이 해로운 자유라디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했죠. 블루베리는 나에게 새로워질 기회를 준단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견과류였습니다. 소피아는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가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을 제공하여 피부와 두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필수라고 했습니다.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고 설명했죠. 세 번째는 녹차였습니다. 매일 오후 소피아는 독서를 하며 녹차 한 잔을 즐겼습니다. 녹차 속에 있는 카테킨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은 그녀의 몸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었고 정신을 맑고 또렷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그녀가 추천한 음식은 시금치였습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C와 E, 카로티노이드라는 훌륭한 성분들이 들어있어 소피아의 피부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시금치는 자연이 주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음식은 다크 초콜릿이었습니다. 다크 초콜릿의 플라보놀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피부를 보호해준다고 했죠. 소피아는 달콤한 것을 즐기되 건강한 선택을 해야 한다며 다크 초콜릿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니엘은 소피아가 설명해준 5가지 음식을 들어보고는 왜 그녀가 그렇게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며 이 기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피아의 비밀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소피아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추천한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키기 시작했고 그들 역시 노화 방지 효과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소피아의 지혜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은 채 세대를 넘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젊게 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분주한 도시에서 마천루가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삶이 끊임없이 쏜살같이 흘러가는 곳에 엠마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엠마는 주요 기술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종종 압도당하고 불안한 기분을 느끼곤 했습니다. 지속적인 불안감의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일은 매력적이었고 친구들은 그녀를 지지했으며 가족은 훌륭했지만 마음속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가 끝난 어느 스트레스가 많은 저녁, 잇따른 회의와 계속 쌓여가는 업무 목록으로 가득한 날을 마치고 엠마는 건강 및 웰니스 블로그를 스크롤하던 중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운동이 가져오는 마음의 치유 효과 탐구. 이 글에서는 운동이 일부 사람들에게 정신건강 문제에 있어 약물만큼 효과적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신체 활동이 엔돌핀을 방출하고 이러한 기분 개선 화학물질들이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를 느낀 엠마는 이 이론을 시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동네를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바쁜 일상의 추가적인 과제로 여겨졌지만 점차 그 산책은 고독과 명료함의 오아시스로 변했습니다. 매일 저녁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면서 엠마는 자갈길에서 발이 부딪히는 리드믹한 소리와 머리를 간지럽히는 시원한 바람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주가 지나고 월이 바뀌면서 엠마의 저녁 산책은 조깅으로 발전했고 그녀의 목적지는 도심 속에 있는 근처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도시의 확장에서 벗어난 푸른 휴식처였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쾌한 노령 그룹, 유모차를 끌고 있는 엄마, 그리고 공원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경쾌한 노인과 같은 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그녀의 루틴에 사회적 차원을 더해주었고 예상치 못한 공동체와의 연결감을 주었습니다. 엠마는 자신의 내면에서 미세하지만 심오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녀의 수면이 개선되었고 인내심이 생겨났으며 이전보다
덜 짜증이 나게 되었습니다. 직장은 덜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고압적인 상황을 다루는 방식이 새로워진 회복력과 함께 이어졌습니다. 마음속의 혼란스러운 잡음은 가라앉았고 명확한 생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여지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엠마는 지역 러닝클럽을 발견했습니다. 약간의 격려로 그녀는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그룹의 동지애와 공동의 목표는 그녀를 고무시켰습니다. 조직적인 달리기에 참여하고 서로 응원하는 사이에 새로운 우정이 세멘트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엠마는 같은 열정을 가진 제이크를 만났습니다. 그들의 달리기에 대한 공동의 관심은 단순히 운동을 넘어서 정신건강 효과에 대한 것이었고, 이는 그들의 우정이 더욱 의미 있게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엠마의 여정은 어려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거나 그녀의 루틴을 방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날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고 진전이 항상 직선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의 정신적 도구는 신체 활동을 넘어 점차 확장되었습니다. 명상, 감사 일기 쓰기, 그리고 헌신적인 자기 친절도 포함되었습니다. 엠마의 변화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눈에 띄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에너제틱한 태도에 주목했고 친구들은 그녀의 증가된 참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엠마는 단순한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은 때때로 몸을 돌보는 것이 마음을 치유하는 열쇠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힘입어 엠마는 회사 내에서 정신건강 인식을 촉진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신체 활동의 이점에 대한 워크숍을 조직하고 초청, 연사 및 건강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그룹 운동, 요가 세션, 그리고 마음 챙김 워크숍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웰니스 프로그램으로 발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되었습니다. 활동적인 것은 단순히 신체적 건강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명료함과 정서적 웰빙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엠마의 정신적 어려움을 정규 신체 활동을 통해 극복한 개인적인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매번의 걸음, 매 마일, 그리고 나누는 이야기로 엠마의 삶과 그녀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의 삶은 정기적인 신체 활동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움직이는 도시의 심장 박동 속에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걸음씩